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제16권에는 항일혁명 투사 전문섭 최인덕 동지가 193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체험하여 쓴 한 편의 글이 있습니다. 겪어보진 못했어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간고성에 가슴이 저려오고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길의 처절함에 마음절로 비장해지게 하는 고난의 행군.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연대에 와서 이 나라의 남녀로서 모두가 책이나 영화로가 아니라 직접적인 목격자, 체험자, 당사자가 되어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될 줄을 그 누가 상상해 보았겠습니까? 1980년대 말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런 교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만큼 신념이 강하고 배짱이 센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라고,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이기는 것이 구의 기질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구 두센 배짱과 담력, 멸족의 의지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고난을 이기는 장군이라야 진짜 장군이라고 했는데, 김정일 동지는 고난을 웃음으로 이기는 백두의 용장이라고 하시면서 김정일 동지는 고난이 클수록 높은 사명감을 100배로 가다듬고 강적과 싸워 이길 멸족의 박음을 더욱 높이 지켜두고 나간다고, 자신께서는 우리나라에 또 한 사람의 장군, 김정일 장군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일꾼들은 그날의 교시의 의미를 오보이 수령님의 서고 이후에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1990년대 우리의 운명이 그때처럼 세계 각방에서 논의되고 우리의 운명이 그처럼 모질게도 위협을 당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혹심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난관이 겹친 데다 원수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으로 우리 조국 앞에 사생결단의 판국이 조성됐습니다. 적들은 봉쇄나 고리밥살로서 우리 공화국의 명줄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고 오산하며 우리의 붕괴설을 떠들어댔습니다. 타협인가 좌절인가, 아니면 그 어떤 변화인가. 2012년 5월 노동신문에는 다박솔 초소와 요돌남매라는 제목의 기사 한 편이 실렸습니다. 그들이 다박솔 초소와 남다른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허잉 노인의 가정에서는 가족송은 모두가 해마다 1월 1일이면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 정치의 포성을 높이 울리신 다박솔 중대에 대한 원호로부터 한 해를 맞이하고 총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다박솔 가정으로 불리우는 이들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원군길에서 남긴 가족 사진입니다. 이 가정은 2020년까지 1명의 장령과 5명의 군관, 6명의 군인, 20명의 제대군인을 배출한 총대 가정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쟁로병입니다. 우리 삼촌도 역시 전쟁로병이고, 아버지 용량으로 우리 형제는 모두가 군사복무를 했습니다. 7째인 우리 동생은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다박솔 중대 정치도로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텔레비전과 방송으로 우리 7째인 동생이 복무하는 다박솔 중대에 우리 장군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다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오보이 수령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의 첫 아침에 다박솔 초소를 찾아주셨는지. 저도 그때 군사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은 새해 아침, 우리 형님이 정치도로 사업하고 있는 중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박솔이 쭉 깔려진 중대 포진지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것이 바로 다박솔 중대라고 하시면서
중대 군인들이 훈련 모습을 몸소 보아주셨다고 합니다. 중대 군인들이 훈련 모습을 마지막까지 다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정말 훈련을 잘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모든 중대가 이렇게 훈련을 실지 쌈맛이 나게 한다면 일당백의 강철이 대어로 될 수 있다고 뜨겁게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우리 당의 주체혁명협은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교양실에서 오보이 수룡님의 회고록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룡님의 회고록에는 우리 혁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진하며 승리하는가, 혁명의 길이 얼마나 간고하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군인들에게 회고록 학습을 많이 시키면 그들이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험난한 혁명의 길을 돌이켜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구람없이 싸워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야 일꾼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어떤 역사의 선택을 안으시고 다박설 초소를 찾으셨는지 그 뜻을 천만근의 무게로 받아안았습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존엄 사수존의 봉우리로 뜨겁게 새겨진 다박솔 원동. 위대한 선군 시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시대는 만국은 순간이고 복국은 천년이라고 하신 오보이 수령님의 유혼을 우리 장군님 초인간적인 혼신으로 관철하신 역사의 나날이었습니다. 1998년 8월 세계의 신문통신방송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 중부의 최전방에 위치한 오송산을 시운지지도하신 소식을 광범위 보도했습니다. 어떤 외신들은 오송산에 위력한 전략 로켓 발사기지가 있다는 보도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1998년 8월 어느 날, 이날 강원도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최전엔 구군대들의 싸움 준비 정령과 생활 형편에 대해서 요의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일꾼들에게 오송산에 위치하고 있는 초소로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제의에 동행한 일꾼들 모두가 아연해졌습니다. 해발고가 전혀 메토나되고 배꼽이 남아되는 아슬아슬한 칼벼랑 길로 되어 있는 오송산.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도 적들의 도발로 일척즉발의 정세가 조성됐던 최전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며칠째 내린 소낙비로에서 오송산의 윤길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이 험한 윤길로는 절대로 오르실 수 없다고 위대한 장군님을 막아나섰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과 생사와 명을 같이 할 사람은 차에 오르라고, 동무들이 마음은 고맙지만 거지 위에 우리 병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가 보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고, 최고사령관이 궂은 날씨에 험한 윤길도 넘어와야 병사들의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차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야전차가 오송산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사방 돌뿌리들이 드러나 있는 길로 미끄러져 내리다가는 오르고 오르다가는 또 지쳐내리고, 그런데 그처럼 힘겹게 오르던 우리 장군님의 야전차가 갑자기 헛바퀴질을 하며 사정없이 벼랑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끝에 멈춰선 야전차 앞에서 일꾼들은 이처럼 험한 곳으로 장군님을 모신 것을 후회하며 또다시 그의 앞을 막아 나섰습니다. 장군님,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차체의 어깨를 먼저 들이미시었습니다. 또다시 고지 정점을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한 야전차. 위험한 고비를 수십 번이나 넘기고서야 장군님을 모신 야전차는 전방지휘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장군님, 저희들이 뭐길래 이렇게 험한 길을 오십니까? 그해 가을
어느 한 나라 대표단이 어성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우를 올려다봐도 아래를 내려다봐도 간담을 손을 캐하는 절벽들과 천길 낭떠러져 뿐인 이 어성산의 칼벼락 길을 그들은 후회 절반, 호기심 절반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적들과 직접 총구를 맞대고 있는 이 어성산에 오르신 것은 필경 여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기지가 있을 것이라는 이 제나름의 추측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 정점에 올라서 목격한 것은 아담한 군대 병력뿐이었습니다. 우리 장군님 사생결단의 의지로 오르신 어성산의 갈비랑길. 그 길은 그 어떤 신형무기나 전략적 군사기지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선 초병들을 찾아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 장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은 한치 한치가 그렇게 열려지고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인민을 불같이 사랑하는 뜨거움이 없이야, 인민을 심장보다 더 소중히 품어왔는 진정이 없이야 어느 누가 이처럼 목숨을 내대야 하는 사생결단의 준엄한 전구에 결연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 중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선군은 우리 당이 인민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어머니 사랑이었습니다. 선군 정치, 이 새로운 시대오가 안고 있는 무게를 가늠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체험이 필요했지만 하나만은 누구에게나 명백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말 못할 고생이 쌍으로 겹쳐들던 그때 선군을 하자면 이전보다 더 허리띠를 져야 하고 보다 더 험난한 길도 감당해야 하며 때로는 가슴 아픈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사정이 넘도록 당중앙위원회의 불빛이 꺼질 줄 모르던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문건에 수표를 하시다가 인민들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때에 이런 결심을 내리자니 정말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다고, 자신에게는 이런 때가 제일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아픈 심정을 달래시던 장군님께서는 격하신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자고, 그러면 인민들은 왜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다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선군 정치, 바로 여기에는 인민에 대한 절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혁명 앞에 시련의 광풍이 몰아칠 때마다 담벼처럼 심장을 내대어 막아줄 줄 알고, 험한 영 막아서면 육탄이 되어 절벽도 뚫고 나갈 옥센 힘이 돼주고, 한 몸을 내대서라도 당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서야 마음을 놓던 진실한 인민. 우리 수령님을 받들어 전쟁도 이기고 빈토에서 사회주의 낙원도 일도세운 그 인민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해주고 옹호해 주리라는 확신과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틀림없는 믿음은 곧 우리 당의 명줄이었습니다. 여기는 황해북도 은파군 양동협동농장입니다. 땅이 척박하여 다른 고장에 비해 소출도 그리 높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나라의 쌀 창고가 줄어들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두고 농사꾼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느끼며 못이긴 이들이 바로 이 고장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라고 살림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끓는 죽가마에 맹물을 부어놓으면서 10여 톤의 애곡미를 마련했습니다. 90년대에 김지원이 되겠다는 맹세를 편지에 담아 어버이 장군님께 삼가 올린 양동리 농장원들이었습니다. 통광령이 한줌도 귀했던 그때 형편에서 한 개의 작업반에서 10톤 이상의 애국미를 마련한다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식량사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두고 속수무책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지현 농민이 살아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90년대 김지현이 되자 이것으로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붉은기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바로 이렇게 돼서 애국미를 마련하게 되었고 전국의 농민들이 노도나도 또 일어나 애국미를 바치는 곳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정치를 지지해 나섰고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표시했습니다. 땅처럼 푸수하고 고지식하여 평시에는 눈에 잘 띄우지 않던 사람들이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에는 자기 수령께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나서고 우리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가 되어 불같은 진정을 바쳤습니다. 그 진정은 몇백만 톤의 식량에도 비길 수 없는 크나큰 힘이고 공이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자신의 하늘이 돼주고 우리 당의 명줄이 돼주었다고 그처럼 뜨겁게 외우시던 그 인민이 죽노만 나날에는 수령님을 잃고 생긴 우리 장군님의 마음의 공백을 메워주었고 명줄이 되어 힘을 안겨드렸습니다. 가다 쓰러지면 기어서라도 세월의 끝까지 당을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이처럼 투철하고 견결한 곳이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장군님. 저희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장군님을 간직한 이 심장은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며 얼어 죽으면 죽었지 장군님 품을 떠나 남의 집 지붕 밑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않을 것이며 단두대에서 매 맞아 죽으면 죽었지 장군님의 노래를 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인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줄과도 같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시며 총대를 높이 들고 선군 선군 또 선군을 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 정치가 누구를 위한 혼신이고 사생결단이었는가를 오늘도 말해주고 있는 천령의 구비구비와 초도의 백길, 오성산의 갈비랑길과 판문점 시찰의 길에서 메아리치던 선군 명장의 외침. 우리가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 어떤 핏값을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키고 봐야 한다. 나라를 지켜내기만 하면 생활을 푸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망국노가 되겠는가? 자주적인 민이 되겠는가? 인민을 그처럼 사랑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보시면서 선거를 하자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고난의 행군 하면 사람들은 자강도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계곡들이 많은 산고장, 논밭도 적고 교통조건도 불리한 고장이어서 온 나라에 몰려든 고난과 시련의 장막은 자강 땅에 더욱 짙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이곳에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갈 본보기를 창조하실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시천 제사공장입니다. 많은 기술력 시설에서 기업관리, 경영관리에서 큰 실리를 얻고 있는 본보기단이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전국적으로 앞장서 나가고 있는 기업소입니다. 그러나 창립 초기에는 도저히 앞을 내다보기 힘든 공장이었습니다. 20세기가 저물어 가던 어느 날 자강도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도 들리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변변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산 계획을 미달한 공장을 보여드리게 된 자책과 죄스러움이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8년 10월 20일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공장 실태는 말이 안 됐습니다. 우리 공장은 1988년 9월 5일 조업한 공장입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합병을 했습니다. 왜 합병을 했는가 하면 이 고치를 가공하려니까 여기에 필요한 이 가공 설비가 필요됐습니다. 이 부득불 합병을 했습니다. 설비를 수입하다 나니까 연간의 번 돈은 이 설비 값으로 다 물어주다 나니까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은 이 위대한 수련님께서 이 몸소 토전을 잡아주신 공장으로서 자강도 임생활에 기여하려면은 도가 책임지고 이 공장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거, 이런 교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또 생산을 정상화하려면은 고치 원료가 충분히 보장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는 이 비료, 방막, 또 작업복을 비롯해서 대치물자를 많이 준비했다가 협동 농장들에 직접 나가서 이 농장원 동무들에게 이 밭가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생산, 우역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더 많은 고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 구체적으로는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 1999년도에 이 정말 이 생산을 만가동 만보로 돌려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도 하실 당시 비해서 생산은 2배 이상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장이 이렇게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게 된 데는 정말 위대한 장군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에게 왼심을 더 쓴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르고 척박해서 남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고장이어서 우리 장군님 그리도 마음을 쓰시고 그리도 걸음을 많이 하신 자강도. 땅이 좁고 산이 많은 도의 특성에 맞게 강릉이보다 뽕나무를 많이 심어 잠업을 잘해야 자강도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다고, 자강도를 잠업도 비단도로 만들어야 잘 살 수 있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간곡한 유언을 명줄로 삼아 도를 지켜 세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하늘 같은 믿음이 그대로 재생의 활력을 부어주는 명절이 됐던 것입니다.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을 헌신의 천만리와 바꾸시며 끊임없는 전선길과 현재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도 인간이시었습니다. 나라고 왜 힘들 때가 없고 명절날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최고 사령관이기 전에 인간이며 그 누구보다 생활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쉼없이 인민들을 위한 혁명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을 우리 당의 최고 경도자로 어버이로 모셨기에 우리 인민은 그처럼 간고했던 1990년대를 웃음으로 승리로 결속할 수 있었습니다. 피눈물의 체험도 있고 최악의 조건에서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신념의 검증도 받아야 했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치르면서 우리 인민은 자기의領도자에 대하여 조선노동당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붉은기 수호절의 나날 역사는 보았습니다. 과거를 범하고 저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천신만고하여 명줄과도 같은 혁명의 사령부를 찾아가던 항일육대원의 모습을 책이나 영화가 아니라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겨냈고 승리했습니다. 당이 인민을 명줄처럼 여기고 그에 의거하면 절의 고도에서도 천하를 휘어잡을 무적의 힘을 지니게 되고, 인민이 당을 자기의 명줄처럼 간직하고 끝까지 따르면 위대한 인민, 강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붉은 길을 지켜온 고난의 행군이 내린 역사적 결론이고 총화였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믿고 선군의 기치 높이 단행한 고난의 행군이 터쳐올린 거대한 힘의 폭발 앞에 세계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어려웠던 그 시기 적들은 5월 위기설을 내돌리면서 조선이 이제 1996년 5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5월이 3년, 10년, 20년 그 이상을 훨씬 넘겼어도 고립과 압살의 돌풍에 넘어지고 꾸꾸러진 것은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1세대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난의 행군을 20세기 말에 와서 그것도 고생과 시련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하게 자란 세대가 피저른 체험 속에 치른 데 대하여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며 더 없는 긍지로 간직할 것입니다. 강철은 불길 속에서 단련되듯이 사상 최악의 역경 속에서 붉은 길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지켜야 했던 고난의 행군을 통해 우리 당과 인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명줄로 더욱 굳건히 이어져 1100배로 강해졌습니다.